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유롭고 질 높은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탄탄한 설계는 물론이고 또 연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까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직 내 연금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 하시는 분들, 또 연금을 이미 준비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가입이 된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설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짜장면을 통해서 연금보험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자장면과 연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선 자장면과 연금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장수시대에 면만 드시겠습니까? 연달아 줄줄이 나오는 금강을 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때요? 재밌으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이 자장면과 연금이라는 삼행시만 보더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다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길어지는 장수시대에 정말 자장면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멋있는 집에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맛있는 회와 멋진 곳에 여행도 함께 하면서 그런 노후를 꿈꾸시지 않으시나요? 근데 한 달에 도대체 자장면 값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자장면 값 준비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자장면만 먹을 경우 부부의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82만 8천 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장면 값이 2015년 4,600원으로 두 부부가 매일같이 세 끼를 식사를 하는 경우 82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자장면 값이 얼마였었어요? 1,000원, 500원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5,000원, 6,000원, 그 수타짜장 같은 데는 뭐 7,000원, 8,000원짜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600원으로 둘이 사시는데 한 달에 82만 8천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은퇴한 부부들의 한 달 노후연금 수령액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2017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니까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수령액이 66만 원이고요. 그나마 개인연금으로 조금 준비하신 분들 26만 원, 합해서 한 달에 92만 원이라는 연금을 지금 받고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자장면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82만 8천 원이에요. 근데 한 달 연금 지금 수령액이 92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것으로는 딱 자장면만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니까 우리나라 2017년 노후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재미로 한번 보세요. 올해부터 발생하는 은퇴한 자들한테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에 비례하는 주택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김성실 님이 65세신데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집을 받을 수 있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남들보다 엄청 작은 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실 님이 상당히 실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다 3층 집을 받았는데 왜 저만 1층 집을 주는 건가요? 라고 이제 공단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상담원이 뭐라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이 김성실님은 국민연금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퇴하기 전에 발생하는 평균 소득의
70% 정도가 우리 노후에 은퇴하고 나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 소득의 70%를 노후 은퇴 자금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김성실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24%밖에는 준비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층짜리 집밖에는 이제 부여받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실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 퇴직연금에도 돈이 남아있지 않냐. 나 퇴직연금도 준비했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전에 중간정산이라든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 중도인출을 해서 다 받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98.4%를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해 가시고 나머지 1.6%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1층 집밖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층 집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또 김성실 님이 궁금증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을 안 했더라면 2층 집이 마련이 됐을 건데 중도 인출을 다 해서 쓰셨기 때문에 2층 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3층 집까지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늘어난대요? 현재 3명 중에 1명이 국민연금에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으시고요. 작년 대비 6만 4천 명 정도가 개인연금에 더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연금의 총 적립액도 8.5%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점점 장수 시대에 들어가서 노후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늦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는데 지금 어떤 이제 장수 시대에 대한 인지 능력들이 늘어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개인연금 가입자가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자장면 값밖에는 지금 국민연금으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거기에 더불어서 뭐까지 있어요. 요즘에는 주택연금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은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잘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서 내가 연금을 준비하시면은 정말 이제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장면만 내가 먹는다고 해도 한 달에 얼마씩 지금 저축을 하면 자장면 값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얘기죠. 내가 열심히 모아서 자장면 값 모으려고 저축하진 않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어쨌든 자장면 이상을 먹고 살려면 얼마큼 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있고 20살, 30살, 40세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10살짜리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12년만 내가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65세부터 196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자장면을 곱빼기로 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12년만 저축을 해놔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196만 원씩 자장면의 2배 이상의 돈을 받으면서 제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세 자녀들은 50만 원씩 저축을 하면 7,200 내는 건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한 달에 134만 원씩 수령을 합니다. 이분은 자장면 한 그릇에 반만 더 드셔야 돼요. 곱빼기로 2그릇을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30대 되신 분들은 50만 원씩 지금 저축을 12년을 하니까 91만 8천 원. 딱 자장면 한 그릇만 두 부부가 드실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40세 되신 분들은 한 달에 63만 원이 나와요. 50만 원씩 12년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자장면 값에서 지금 조금 모자라는 금액에 해당되시겠죠. 근데 이것만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아우 내가 정말 자장면 값 벌자고 이렇게 열심히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저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잘 보셔야 되는 게 12년을 나는 저축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자장면 값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거는 65세부터 종신토록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100세까지 총 수령액으로 가정을 해놨지만 이거는 100세까지고 지금 평균 수명이 120세, 15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이 정한 연금 액수는 매월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을 12년만 내가 꾹 참고 아껴서 저축을 했더니 평생 노후 연금으로 이렇게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인 금액에 가까운 금액이 평생 주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늦기 전에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야라를 꿈꾸면서 살아요. 근데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는 첫 번째로 최고의 전성기를 유지시키려면 첫 번째 방법이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은퇴한 노후에 60세가 넘어가면 나의 제 인생 2막이 열리잖아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지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빠른 노후연금. 지금이라도 준비 안 되셨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지금의 최고의 전성기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장수시대에 면만 드시지 마시고요. 연달아 줄줄이 나오는 금강을 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연금보험의 필요성과 또 어떻게 하면 연금보험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는 오늘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 거죠? 예,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남편 거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요. 예. 네, 종신보험하고 CI보험하고 실손보험하고 세 개가 있어요. 아, 예. 네, CI보험이 조금 괜찮나, 이대로 괜찮나, 좀 그게 걱정이 되고요. 네. 암보험이 좀 안 비싸면은 비갱신형으로 바꿔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예. 암 진단비는 지금 준비 전이세요? 여기 종신보험하고 CI보험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저희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편분 네. 보험 문의를 주신 거잖아요. 예. 남편분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3살이요. 53 되셨고요. 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 3건 가입하고 계시던데 이거 맞으세요? 예, 맞아요. 그때 이후로 보험 리모델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으세요? 예. 아, 혹시 네네. 보험 혜택은요? 받아보셨어요? 그런 건 아직 없고요. 비교적 건강한 편이신가 봅니다, 남편분께서. 예, 아직은 건강해요. 예, 혹시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
허리가 조금 디스크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수술을 혹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병원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요, 병원에는 아직 안 가더라고요. 예, 근데 가시기 이제 전에 네,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좀 힘들어하거든요. 보험 점검을 한번 받을 시점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이제 50대가 되셨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실 나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53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입한 CI 보험이 어떤지 좀 알고 싶다 하셨고요.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전반적으로 보험 점검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이십니다. 허리가 좀 안 좋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임도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문의 주신 선생님 걸 살펴볼 건데요. 예. CI 보험 하나, 종신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준비 보내주신 거 이제 봤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지금 CI 보험 괜찮은지 이게 이제 걱정이 되셔서 예.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CI 보험 하면은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근데 여전히 CI 보험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CI 보험은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보니까 CI 보험은 어떨 때 돈을 받는지 어렵겠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네? 예, 나이 먹었는데 괜히 또 돈 못 받고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태까지 가입하셨는데. 그래서 예. 일단 CI 보험은 지금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서류상에 보시면 CI 보험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라고 다 쓰여져 있잖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근데 이제 보험 용어가 전문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렵고 더구 보기 저희가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CI 보험에 해당하는 중대한 질병이라던가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진단비를 떼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네. 해당하지 않으면 좀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기본은 이게 종신보험이시기 때문에 사망보장금을 받으시는 거고요. 거기에 진단비가 떨어지면 진단비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 하나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장을 갖다가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비싼 그런 보험을 지금 가입돼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남편분이 50대시잖아요. 예. 그래서 50대 남성분이라면 저 같아도 앞으로 뭐 100세 시대로 산다고 하는데 100살 때까지 내가 아픈 일만 남았다. 아니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떤 것에만 해당되는 거 이렇게 받으시는 것만 가져가시는 게 좀 불편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신보험 갖고 계신 거는요. 이제 자녀분하고 나이를 맞춰서 가장의 의무기간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뜻한 바가 있으셔가지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애들 어렸을 때. 예, 이거는 되게 잘 하셔가지고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그래요? 또 하나 장점은 2003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금리가 더 좋을 때 가입하신 거예요. 종신보험인데도. 그게 네. 종신보험도 그때그때마다 또 공시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금리가 좋아서 그때 가입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종신보험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실손보험은 예. 뭐 더 이상 뭐 언급 안 해도 당연히 갖고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잘 유지하시면 예.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뭐 궁금한 예. 거 있으신가요? 그 종신보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까 뭐 금리 얘기하시는데 중심보험 뭐 이런 보장성 보험도 금리 뭐 이런 거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이제 고객님이 시청자분이 이제 서류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혹시라도 돈이 필요할 때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세요. 연금으로 쓰면 이게 보장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가입을 하시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CI 보험 하신 거가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보장 보는 거는 그 CI 보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돈 받기 어려우면 그게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네. 대략 2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네. 번째로는, 지금 26만 원 돈 되는 돈을, 예.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13만 원대를 확 줄여서, 예. 지금 또 보장 받으시는 특약 부분이 80세까지 되시는 부분들이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 90세, 100세까지 길게 갖고 가시면서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일부를 좀 감액해서 갖고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서 갖고 간다는 거는 지금 26만 원 돈 내는 보험료를 확 줄여서 13만 원대에 80세까지 되는 특약을 100세까지 갖고 가시면서 지금 이제 어떨 때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중대했을 때 이런 단서 조항이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암이나 3대 질병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서 필요한 또 수술비까지 같이 갖고 가시고 하시면은 뭐 한 13만 원대로 해서 갖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돈이 그렇게 줄어도 뭐 보장은 괜찮아요? 예. 보장이 지금 한 2천만 원씩 가입을 예. 진단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가입하시고 거기에 예. 이제 수술비나 남성 뭐 특정 수술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 금액에 가능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 나이에도 그게 되는가요? 예. 요즘은 또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뭐 이런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요? 가입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좀 합리적으로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적으로 감액하는 방법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고려해 보실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감액해서 갖고 가시는 부분은 한 20만 원 선으로 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부분이라서 좀 뭔가 내가 보장을 하기에는 조금 더 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맞고요.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해서 갖고 가시는 거는 부분적으로만 이제 살짝 보완해서 갖고 가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7, 8만 원대로 해서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하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해서 갖고 갈지 정리해서 갖고 갈지는 조금 더 좀 진지하게 고객님께서 시청자님께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죠.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돈도 지금 많이 내셨고 하는 부분인데 보장이 지금 너무나 이제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이 없는 쪽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해서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둘 다 보완해서 갖고 가는 건 맞는데 이제 보장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조금 이게 연태까지 냈는데 돈이 아까우니 감액을 살짝 해서 필요한 부분만 갖고 가실 것이냐는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럼 그 두 가지를 좀 볼 수는 없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통화할 수 있게 예. 좀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큰 아웃라인만 좀 잡아드렸고요. 예. 또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건지는 방송 끝난 이후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07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대형마트에서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한 후에 피부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피부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지금은 완치 상태인데요. 이것도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홍지연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으세요. 근데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화장품으로 인해서 작은 트러블 아니면 혹은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있었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화장품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라는 그런 입증만 확실하게 된다면 실손에서도 보상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자상으로 제가 보니까 화장품이 아니라 처방받으신 게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되어 있으세요. 의약품으로 만약에 처방을 받으셨으면 가능하신데 지금 화장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아, 의약품으로 두드러기가 났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화장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화장품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네.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6078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받으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텐데요. 9844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의료보험의 혜택이 확대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은 해지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도경 전문가님. 네. 우선 변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장기적으로 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내용이신데요. 이 내용을 저도 TV를 봤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러면 실손보험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병원비를 크게 내거나 아니면 작게 내거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를 내게 됩니다. 이럴 때 병원비를 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손보험이시기 때문에 지금 쉽게 이거를 해지한다, 바꾸신다 이런 거는 조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시행이 되더라도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잘 유지하시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크게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실손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깎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크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좀 적게, 실손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게 내면서 좀 유용하게 잘 보장을 받으면서 내시면 또 유지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해지할 필요는 없고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아니, 제가 보험을 들고 있는 지가 오래돼서, 그게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또 더 나이 먹기를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없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 보고 계세요? 아니, TV 안 보는데? 다소 좀 컸어요.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시청자님 지금 보험 문의 주셨잖아요. 네. 시청자님 본인 보험 문의하시는 거죠?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0대시고요. 네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봐드릴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장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추가 가입도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지금 내고 계시는 보험료는 부담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지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예, 한 8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3건의 보험이 있으셨고요. 네. 혹시 네. 걱정되는 질병 같은 거 있으세요? 가족력이라든지.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지금 그게 암 같은 거 혹시 제대로 돼 있나도 궁금하고. 예. 예. 50대 이후로 이런 것도. 예. 예, 여성분들이 잘 걸리는 암 보장이 잘 돼 있는지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봐드릴게요. 네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잘 가입이 된 상태인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건지 또 암보험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든요. 저희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이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아마 TV를 보고 계실 거거든요. 저희 네. 상담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보고 계실 테니까 그냥 우선 제가 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예. 지금 보내주시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잘 가입해 놓으셨어요. 아. 정말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일찍 준비를 하셨거든요. 일찍 준비를 하신 데다가 또 적정한 시기에 알맞게 준비를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지를 여태까지 잘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너무 지금 잘 연결이 하셨다고. 됐다고 하시거든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가 안녕하세요. 끊어져서.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자료 제가 잘 살펴봤고요. 네. 지금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일찌감치 준비도 좀 잘 하셨고 적정한 시기에 알맞게 너무 준비를 잘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우선 제가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예, 대한생명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한 건 가지고 계시는데 80세까지 보장이세요. 80세까지 네네. 보장이시고 10년 납입인데 납입이 지금 이거는 끝나셨어요. 네, 끝났어요. 예, 네. 근데 생명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담보로 지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아, 또,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네. 급성심근경색이 3천 이렇게 되어 네. 있고 여기서 암보장도 3천만 원 진단금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좋은 네. 게 암보장의 그 범위가요. 네. 상피내암을 제외하고요. 지금 소외감으로 다 빠진 기타 피부암이라든지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전만내암 이 모든 게 일반암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3천만 원을 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네. 괜찮고요. 아, 또 그래요? 여기에 보면 특정질병 수술비, 암 수술비 이렇게 네. 들어가 있어요. 300만 원씩. 또 아, 골절 수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골절이 네. 왜 이렇게 뼈나 이렇게 골절 나거나 금 가면은 보상 받으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일찍 준비를 하셔서 이 골절이 저기 치아가 네. 약간 이렇게 부러지거나 금이 갔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도 골절 진단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네네. 어쨌든 지금 이게 80세까지 보장이시고 납입 끝나셨으니까 쭉 보장 잘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롯데손해보험사의 롯데성공시대 보험 갖고 계세요. 6만 3천 원 불입하고 계시고요. 예, 이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 후유, 그리고 질병 사망, 골절, 기부수, 뭐 화상 이렇게 상해 위주로 지금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 요즘에 실손 의료비라고 하는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이렇게 크게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너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2009년 10월에 실손보험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아, 됐는데 그래요? 그 개정되기 몇 달 전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가입하셔서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세요. 그 담보를. 근데 그 담보가 네네. 얼마나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네. 하셨을 때 전액을 다 보상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 예를 들어서 예,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고 또 예를 네. 들어서 뭐 이제 다치셔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치료 받으시면서 약도 처방 받아서 한약도 이렇게 받으시면 그것까지 전부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통원 한도가 없어요.
없어서 뭐 네. 하루에 뭐 병원 진료를 했는데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있든 그 네. 전체를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분들은 통원비 뭐 20만 원, 30만 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상해 의료비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로 네. 만약에 이제 다치시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 담보를 지금 시청자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또 추가로 50%를 더 보상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좋은 거라고 아,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네네.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건 또 AI 생명의 원스톱 안보험 갖고 계세요. 네. 24,100원에 지금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역시나 80세까지 보장이세요. 80세까지 보장이신데 보장 내용이 일반암 3,000 그리고 네. 고해감으로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네네. 이것도 지금 보장 범위가 갑상선 암부터 암이랑 대장 전막 내암도 일반암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요즘에, 그래서 너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보면은, 가성비들 많이 따지잖아요. 네. 예, 따지는데,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갱신도 아니세요. 갱신도 네. 아니고,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한 게, 네. 가성비가 좋은 암보험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으시니까는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보험 세 건이 전부 다 괜찮으세요. 너무 아, 잘하신 그래요? 것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좀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다 세 건 다 80세면 보장이 끝나세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80세 노인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 네. 점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이나 저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 이런 보험을 하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80세 이후에도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네.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손해보험사에다가 네. 80세 이후에도 뭐 진단금 각각 1,000만 원씩이라도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골절이라던가 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관절염이라든가 나중에 녹내장, 백내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수술비로 받을 수 있게 34대 질병 수술비 또 준비를 하시고 또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 되는 담보들이 있어요. 그 2,000만 원 이렇게 넣으셔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보험료가 대략 한 8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준비가 8만 원 정도요? 네,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험 금액을 보면 기존에 납입하셨던 거에 비하면 다소 비싸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유지하고 계신 것들은 지금 80세까지 보장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년 납 불입하시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어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 네. 대신에 준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은 보험을 참 일찍 잘 가입을 하셨어요. 네. 당시에는 아마 100세 상품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80세 만기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유가 있으시다면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지연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5737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니까 납입기간을 걱정하며 비싼 보험료가 책정된 설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납입이 가능한데 저렴하게 가입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임도경 전문가님. 예, 지금 문자 주신 내용을 보니까 네. 50대 여성분이신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요즘 100세 시대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고는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시면 100세까지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제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니까 노령연금 이외에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렇게 민둥 구석이 있어서 따박따박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아까도 이제 강의 내용에서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빨리 적은 금액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적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수익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전화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5603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니까 보험료가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서 가입하고 싶은데요. 보장되는 내용이 많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홍지연 전문가님. 네, 운전자 보험은요, 벌금,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 보장이, 필수 담보로, 이렇게 핵심 담보이거든요. 네. 이 외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상해 담보를 많이 넣었냐, 안 넣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보장 기간이나 또, 납입 기간, 보장 기간하고 납입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에 20년 만기, 또 20년 불입하시고 뭐 80세까지 보장받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다소 뭐 2, 3만 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시잖아요, 보통. 예.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만약에 가입을 하시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면, 뭐, 타인의 상대방의 차라든가 인적 피해 이런 거를 다 보상을 자동차 보험에서 해드려요. 해드리고 내 차까지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어요. 크게 나면, 형사적인 처벌도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모든 경제적인 부담은 본인이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작은 10,000원짜리라도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것도 운전자 보험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금 여유 있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남편 보험을 들어놨는데, 네.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 KB생명의 연금이라고 해서 들어놓은 게 있어요. 아, 예. 근데 그게 연금으로 쓸 생각인데, 괜찮게 들어있는지 좀 확인 좀 받을까 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험이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보장 내역이 어떤지 봐드리고 특히 이제 네. 연금이라고 가입이 됐다는 KB생명의 국민의 평생 종신보험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예, 이게 잘 가입이 됐는지를 봐드리면 될까요? 네.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총 4건의 보험이 있으십니다. 맞으세요? 네, 맞아요. 라이나 생명의 암보험 1, 2 이렇게 있으시고 KB손해보험의 통합보험도 있으시네요. 네, 있어요. 예. 남편분 보험인데 남편분이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살이요. 46되셨고요. 자녀분들 있으세요? 네. 자녀분들이 많이 어린가요? 아니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아,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네. 자녀분들이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임도경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6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입한 종신보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전반적으로 보험 내용이 알고 싶다 하셨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저 질문 주신 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종신보험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보장 내용을 궁금해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지금 KB 손해보험에 하신 통합보험의 형식의 실손보험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진단비 그리고 뭐 입원비까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손보험은 잘 들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걱정돼서 전화를 주신 게 KB생명에서 가입하신 지금 국민의 평생 종신보험 1종이라는 상품을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은퇴 설계용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작년보다도 근데 지금보다도 작년에 이제 가입하신 상품이 있잖아요. 2016년에 네. 이때 가입하신 상품은 지금보다도 또 금리가 더 좋기 때문에 가입을 하셨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확정금리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고 바닥을 쳐도 네. 지금 갖고 계신 2016년에 가입하신 그 금리를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쁘진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는 맞으신 거예요? 네. 이거 예. 처음에 부상 받으면서 연금으로 나중에 은퇴하면 쓸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연금으로 나중에 전환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전환 상품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시청자님이 연금으로 하셨으면은 이게 타이틀이 무슨 연금보험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었을 건데 그게 살짝 조금 안타깝고요. 일단은 이 상품 자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금리형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금으로 된 목적으로 조금 갖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보험은 반드시 추가 납입을 하셔서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갖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운데 라이나 생명에서 가입한 거 보험이 두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2013년도, 14년도에 하신 거.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먼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갔다시피 지금 가입하신 거는 10년 동안에 보험료를 내시고 10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올라서 내는 10년 갱신형 상품이세요. 네. 예, 그건 알고 계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고 가시면은, 아시다시피 추후에 10년 이후에 또 10년 이후에 그 다음 10년 이후에 또 그 다음 10년 이후에 그래서 보험료를 올라서 내실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갱신형으로 해서 충분히 갖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갱신형으로 하셨던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비갱신형으로 해서 준비해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통합보험 형식의 실손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KB생명에 하신 그 종신보험 일정 은퇴 설계형은 연금으로 쓰신다는 목적으로 하셨으면은 추가 답입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나 생명에 가입하신 갱신형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해서 지금 없는 수술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갖고 가시면 좀 훌륭하게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어떻게 제가 도움은 좀 되죠? 네, KB생명이 네. 괜찮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다행인데 암보험을 이거를 비갱신으로 들어도 네네. 많이 비싸진 않나요? 예. 뭐 그렇게 지금 뭐 46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좀 보험료를 한 어느 정도 뭐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는 것보다도 유지가 더 중요하신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좀 비갱신형으로 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조금 더 긴 통화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